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그죠?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썰렁합니다. 또 있죠. 제 이 유튜브 채널에도 아주 썰렁합니다. 구독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또 정보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송도 부동산 시세 그리고 국토부 장관에 새로 이제 임명이 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등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올해 거의 마지막이 되는 부동산 투자 조언도 끝에 실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더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도 아파트 시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거래가 약간 있었네요. 이번 주에는 주로 테마가 조금 싸고 또 오래됐지만 괜찮은 그런 단지 위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6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용 131제곱미터. 이 힐스테이트 6단지, 힐스테이트 시리즈에는 주로 이제 50평형대가 많습니다. 총 476세대밖에 되지는 않는데 그 중에 280여 세대가 50평형대고요. 이 46평형 1호, 2호, 3호, 4호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4호 라인에 14층부터 제일 탑층까지가 46평형으로 나옵니다. 그 밑에 층은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지난주에는 탑층이 거래가 됐다가 취소가 되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7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가는 7억 5천에서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버뷰 라인에 84제곱미터 타입하고 이쪽 라인에 131제곱미터 34평형과 46평형의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보통 하버뷰 라인의 84가 8억 5천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같은 조건을 누리면서도 7억 5천에서 8억대에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4억 5천에서 5억 정도 84 타입이 하고 이쪽도 충분히 5억대까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쪽 109의 아파트들은 주차가 굉장히 편합니다. 평균 1.5대라고 얘기하는데 주차도 좋고 또 생활 환경이 이미 탄탄히 갖추어져 있잖아요. 학원가를 선택하거나 또는 저렴하고 생활 환경이 좋은 그런 단지를 생각할 때에는 역시 109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인천 힐스테이트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풍림아이원 1단지입니다. 풍림아이원 1단지가 1000세대가 좀 넘거든요. 그 중에 300세대가 바로 114타입 43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거래가가 6억대에 거래가 된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월세를 끼고 샀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였을 것 같아요. 114타입 같은 경우 7억 정도를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인테리어를 한 집들에 대한 매매 수요뿐만 아니고 전세 수요가 탄탄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세는 3.3제곱미터당 1000만원 정도를 하고 있어서 밑에서 받쳐주니까 매매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갭 투자도 괜찮고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셔서 사시기에도 좋은 아주 괜찮은 단지입니다. 월세도 주변의 환경이 좋고 학교, 학원 그리고 생활 환경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109와 더불어서 209 쪽도 선택하기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40평대의 가격이 저렴한 쪽을 고르신다면 109, 209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다음은 509에 있는 베르디움 더 퍼스트입니다. 가성비, 갭 투자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509의 생활권은 거의 다 비슷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역이 가깝거나 초등학교가 가깝고 공원도 좋고 쇼핑몰이 또 근접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젊은 단지다. 근데 그 중에서도 베르디움 더 퍼스트라든가 에드포레 같은 데에는 의외로 가격이 좀 덜 나가기 때문에 갭 투자라든가 실수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63제곱미터니까 한 26평형이 되는데 연초만 해도 한 5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많이 올라서 평균 6억대 3.3제곱미터당 한 2300 정도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연초에는 5억 2억 5천 갭을 해서 한 2억 5천 갭으로 투자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갭이 줄어드는 입장이라면 언제든 갭 투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세는 쌉니다만 그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9에서는 어떻게 보면 월세로 들어간다면 이쪽이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투자건 실수요건 전월세건 간에 괜찮은 단지다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 편한 세상입니다. 809에 있고 참 회전 높은 그런 단지죠. 매매보다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의 전월세 수요가 많이 몰리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28평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용 70제곱미터인데 조금 작은 단지들은 처음 이제 뭐 신혼생활 한다든가 작은 오피스텔에서 또 넘어갈 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되는 단지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5억 5천을 중심으로 위아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매매가는 주춤하는 것 같아요. 809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단지로 3룸 오피스텔이라든가 새로 아파트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가격은 좀 멈춰 있습니다만 전세 월세는 계속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가 1,000만 원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송도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편한 세상도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809의 월세 가격은 3룸 오피스텔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월세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809 선택, 그 중에서 이 편한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송도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은 캠퍼스타운역 옆에 있는 롯데캐슬 캠퍼스타운이라든가 인천대입구역에 있는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라든가 그 주변 그 오피스텔들이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송도의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인천대입구역에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있다 이 말씀은 드립니다. 최근에 실거래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이 상당히 거래가 안 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이제 주택수 제외 이슈가 자꾸 들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로 전세 가격보다 한 1,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18제곱미터면 5평, 6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거든요. 전세 가격이 한 1억 2천, 1억 3천 요 정도 됩니다. 그럼 매매 가격은 1억 4천, 5천 좀 안 되게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룸 오피스텔은 역과 가장 가까운 단지 또 생활권이 완전히 안정되어 있는 단지가 선택이 되니까 오피스텔 갭 투자를 원하실 때에는 먼저 고려가 돼야 될 그런 단지가 아닐까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월세 가격은 평균 송도가 500만 원 보증금에 한 70만 원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5평 정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 뷰 오피스텔 3룸입니다. 그래도 요즘에 가장 핫했고요. 지금도 핫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많은 거래가 일어났고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낮은 프리미엄으로만 살려는 세력에게는 팔지 않겠다라는 그 소유주들의 어떤 판단 때문에 등기를 하고 월세를 놓는 그런 형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물은 많이 줄어들었고 가끔씩 나오는 급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되게 밑으로 되는 것 같지만 프리미엄은 뭐 5천만 원보다는 낮게 매수자들은 요구하고 있고 매도자들은 그 이상으로만 팔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2억 5천을 중심으로 위쪽이 매도인들, 그 다음에 2억 한 3천 밑으로가 매수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역시 못 참고 던지는 쪽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월세가 문제가 되는데 월세도 현재는 120만 원 이상 내려고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 1,000, 2,000, 120만 원 이하로 보시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가 만약에 빵 하고 터지면 85제곱미터 이제 미만으로 그 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매매 가격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박상우 후보자의 첫 마디는 규제 완화였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대부분이 이제 완화하고 내년 선거를 대비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어놓을 것 같습니다. 이 박상우 후보자의 첫 마디는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많이 보급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전을 하기가 어려워진 라는 그런 분위기를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이슈도 역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니까 오피스텔의 어떤 주택수 제외 이런 것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겠죠. 장관 취임 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한 3가지만 꼽아달라 그랬는데 결론은 그거였더라고요. 공급. 그러니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를 풀겠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바꾸겠다, 완화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특히나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그건 이미 대통령도 갑자기 국무회의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긴 했는데 아마 임시국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뭐 첫 번째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에는 2023년도에 13대책급의 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네, 부동산 투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답니다. 이미 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이 식어 있고요. 2기 경제팀이 출범을 하고 내놓을 선심성 대책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누구도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뭐 몇 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 줄어들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분위기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선물 보따리를 많이 풀겠죠. 주식 양도세를 완화한다든가 법인세를 인하한다든가는 벌써부터 들고 나왔던 경제부총리가 있고요. 국토부 장관은 종부세에서 개선 문제라든가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버리고 굉장히 많은 선물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에 요 짧은 기간 동안에 뭐 대단한 랠리는 없겠습니다만 2024년도는 분명히 기대할 것이 많은 해입니다. 불안하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고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회복기와 함께 글로벌 회복기가 겹치면서 소위 말하는 뭐 상고하저를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상반기에는 중간쯤 가고 끝날 때쯤부터는 가격 반등도 볼 수 있는 상중하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분위기 제가 여기 이렇게처럼 막 크리스마스 분위기 만들고 막 그랬는데 뭐 이제 연말 다가왔잖아요. 지금 누구도 앞에 나서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크리스마스도 즐기시고 또 연휴 즐기시면서 쉬시면서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저도 다음 주에 더 좋은 뉴스 정확한 시세를 가지고 다가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